에 들어가면 깃발 위치를 어디 꼽으면 가장 좋을지를 설명해주는 칸들이 있습니다. 이거 초반에 조금 배민 정보만 듣다가 나가신 분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유일한 기린 울트라쿨 깃발의 효율을 몇 배로 늘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당장 해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배민원 플러스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의 큰 그림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배달 전문점과 라이더분들을 마치 직원처럼 만들어놨어요. 안녕하십니까, 마코장입니다. 배민이 정말 한 해 한 해 갈수록 광고 상품도 너무나 다양해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꼼꼼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배민이 매해 매달 악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횡포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수수료 체계가 어떻고 지금 광고 상품의 체계가 어떤지 파악을 하시고 계산을 할 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학의 정석과 같이 이 영상 하나로 배달의 민족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오래전부터 배달의 민족 어플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 해오면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계속해서 하면서 배달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맨 처음에 배달의 민족에는 광고 상품이 슈퍼리스트와 울트라쿨 두 가지밖에 없었죠. 이 슈퍼리스트가 나왔을 때만 해도 논란과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바로 입찰제로 높은 금액을 설정한 매장들은 항상 노출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래도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이 슈퍼리스트가 오픈리스트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배민에 들어가 보면 제일 위에 상단 3개가 오픈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3개는 오픈리스트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이 랜덤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오픈리스트 광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6.8%입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별도고요. 다음은 울트라콜입니다. 흔히 깃발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죠. 깃발 하나에는 8만원, 부가세까지 해서 88,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치킨, 중식, 고기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깃발을 하나 꽂으면 1.5kg에서 3kg까지 노출 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깃발을 하나 꽂았을 때 그 깃발에 가까운 순으로 노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깃발을 또 어떻게 얼마나 잘 겹쳐서 꽂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게 클릭 1인분 카테고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파워링크,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와 마찬가지로 CPC 광고, 클릭 퍼 코스트,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클릭당 비용을 50원에서 600원 사이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600원이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600원으로 설정을 한다면 클릭해서 들어오면 600원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 노출이 돼도 아무도 클릭을 안 했다면 광고비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인분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1인분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신청을 해서 입점이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6.8%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오픈리스트, 울트라콜 두 가지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배달 장사를 시작한 2020년도만 하더라도 울트라콜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배민 통계에 들어가 보면 울트라콜 효율을 몇 배수로 표시를 해놓곤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울트라콜 효율이 10배 이하는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컨설팅 하던 매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즘은 5배가 나오기도 힘듭니다. 10배, 5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트라콜이 하나에 8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광고 효율이 10배다. 그럼 이 깃발로 88만원치를 팔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8만원에서 88,000원이 10%죠. 10%. 그러니까 울트라콜 효율 몇 배에서 곱하기 X를 했을 때 100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 X 값이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10배 곱하기 10을 해야지 100%가 되죠. 그러면 88,000원에 10을 곱해야지 88만원이 되죠. 수수료만 10%라는 겁니다. 수수료 10%.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20년도, 21년도 배민원이나 우리가게 클릭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10배가 나와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5배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 광고 채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 한 10년, 15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TV 광고가 최고였습니다. 가장 비싼 광고고 가장 효율이 좋은 광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족과 아침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 당근마켓, TV 등등 그 안에서도 각양각색의 채널에서 컨텐츠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광고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울트라콜,
오픈 리스트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게 클릭 1인분 카테고리 배민원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배민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쿠팡에서 쿠팡이츠가 생기고 나서 배민은 쿠팡이츠에 발맞춰서 한집 배달을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집 배달의 강점이 뭐죠? 기존의 라이더분들이 여러 음식을 싣고 여러 군데를 돌면서 오기 때문에 시원해야 될 제품들이 얼음이 다 녹아서 온다거나 따뜻해야 될 제품들이 배달통 안에서 차갑게 식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집 배달을 배민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배민원이었죠. 배민원에는 기본형과 배달비 절약형, 배달비 포함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수수료는 기본형의 경우에는 수수료 6.8% 플러스 배달비 6,000원이고요. 이 6,000원 안에서 고객이 얼마를 부담할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약형의 경우에는 주문 금액의 15%가 수수료고요. 주문 금액에 따른 배달비가 책정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비 포함형은 정말 사악합니다. 주문 금액의 27%가 수수료고요. 배달 금액에 따라서 배민이 임의로 고객 배달비를 자동으로 설정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한집 배달을 시작하고 나니까 배민원의 경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킥 라이더분들은 여러 건들을 가야지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음식들을 실으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한 건 배달을 시작하고 나니까 한 건씩 밖에 배차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한 건의 배달비가 다건 배달보다는 높게 설정했긴 하지만 라이더분들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생겼죠? 자전거로 배달하고 싱싱이로 배달하고 워킹으로 배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 배달할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후에 한 건 배달로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지 알뜰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알뜰 배달은 말 그대로 배달비를 낮추고 이제 다건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알뜰 배달과 한집 배달의 차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뜰 배달이면 당연히 배달비가 싼 대신에 배달이 느리거나 음식이 차갑게 식어서 오는 리스크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왜 차갑게 식어서 오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고 어떤 게 달라졌으며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한 달 정도 됐나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배민원 플러스입니다. 배민원 플러스는 이제 곧 정착이 돼서 기존에 있던 배민원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게 2월 1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4일 이전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해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배민원 플러스의 구조 때문입니다. 배민원 플러스는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을 1+1으로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수료가 6.8%고요. 배달 팁은 2,500원에서 3,300원 고정이고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가게는 가게대로 받고 손님들한테는 또 따로 받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손님한테 받는 배달 팁을 사장님이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배민에서 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의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 손님 배달비를 배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손님이 내는 배달 팁 할인은 또 매장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장님이 플러스 알파만 얼마든지 설정을 하면 배달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7,000원짜리 음식을 팔았다고 했을 때 중개 수수료 6.8%, 1,836원이 빠지고요. 결제 수수료가 3.3%, 810원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 요금을 사장님 추가 부담을 1,500원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배달 요금 1,500원 추가로 할인해서 4,564원이 빠지고요. 부가세 721원이 빠집니다. 그리고 정산 예정금이 19,069원이고요. 이제 사장님이 고객에게 배달 팁 1,500원을 추가로 할인했다는 전제를 붙이긴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배달 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가세가 별도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배달 팁 할인 1,500원이 사실 많은 금액인가요? 지금도 배달 팁 할인 1,500원, 2,000원 하는 데들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개수수료 6.8%로 1,836원을 먹고요. 배달 요금으로 건당 5,000원 넘게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5,000원이 넘게 손님한테는 받지만 배달 라이더분들이 라이더 어플에서 뜨는 금액들을 보면 알뜰 배달의 경우에는 2,000원 초중반까지 낮춰놨고요. 한집 배달의 경우에도 4,000원이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배민이 지금 뭐죠? 전국에 있는 모든 배달 전문점과 라이더분들을 마치 직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들이 음식을 팔 때마다 배달을 갈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배민한테 기업적으로 본다면 와 진짜 똑똑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진짜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죠. 제가 예전에는 배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지, 지금 배민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거는 정말 돈을 벌 수 거의 없게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지금 배민이 한 번 더 인터페이스를 바꾸면서 이전에는 배민 1, 배민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바로 배민 1부터 보여줍니다. 그럼 기존의 배민을 들어가려면 왼쪽 위에 있는 가게 배달을 클릭해야지만 기존의 배민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울트라콜로 주문을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결국에 제가 이전에 10배가 안 되면 쓰레기라고 했던 울트라콜 5배면 수수료가 얼마죠? 5배 곱하기 X가 100이 나오게 하려면 5배가 나온다면 수수료가 20%라는 겁니다. 20%가 나오면 이제는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은 광고가 됐어요. 근데 제가 배민을 분석을 해보면서 배민의 큰 그림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배민의 큰 그림은 이게 아닐까. 바로 제가 장사를 할 때도 저희가 월에 1억 2천만 원까지 매출을 냈기 때문에 월에 1억 2천만 원 매출이라면 평일에는 300만 원, 주말에는 600만 원을 팔아야지 나오는 매출이에요. 이렇게 팔기 위해 수많은 전략들을 썼습니다. 직원 수에 따라서 저는 배달 팁으로 그 매출을 많이 조정을 하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배달 팁 때문에 구매 전환을 할지 말지가 가장 많이 결정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사장님들이 고객한테 받는 배달 팁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민원 플러스로 전부 다 변경이 되고 나면 고객에게 받는 배달 팁은 배민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장님이 그만큼 돈 더 내시면 고객 배달 팁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저도 한집 배달, 알뜰 배달을 이용해 보기도 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피크 시간에 배달이 상상 이상으로 늦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배민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소구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배민은 모든 라이더의 현황과 지금 공급과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이 적다. 그러니까 배달 건수는 많은데 라이더들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 배달 팁을 높여서 주문율을 낮추고 지금 쉬고 있는 라이더들을 라이더 한 건당 금액을 높여서 출근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맞춰서 예전과 같은 그런 불편함을 확 낮춰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의 배달 시장은 쿠팡이츠나 다른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부딪히지 않는 이상 모든 라이더들과 모든 배달 전문점 사장님들은 배달의 민족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오픈업 배달 깃발 최적화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오픈업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오픈업은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느 곳에서 언제 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 통계를 분석해서 깃발을 꽂는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알려주니까요.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저도 그런데요. 사실 배달 매장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달 전문점의 전성시대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끝이 났다고 보고요.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천재지변이 오지 않는 이상 예전 그 코로나 때의 그런 수요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전에 비해서 배달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품질 경쟁, 가격 경쟁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홀 매장에서 배달을 같이 겸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그렇게 높고 많이 빠지더라도 인건비가 어찌됐건 홀에서 쓰는 인건비로 겸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라도 수익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홀 7, 배달 3, 조리 동선 간결하게 해서 홀과 배달을 문제없이 쳐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배달 전문점 하는 사장님들은 정산을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해보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타개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니라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시는 거를 제 작은 경험에 빗댄 순간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너무 제가 안 좋은 얘기 했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미래를 잘 그려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물 만드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